stop is Nika, Seoul National University Bongan Hospital Station. 아파트 임장 조금씩 레벨업. 안녕하세요. I'm 쪼랩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용인시 수지구의 주요 아파트들을 임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조금 더 서울 쪽으로 올라가서요.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는 인구가 약 47만 6천 명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일반구입니다. 1990년까지는요, 중원구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1년도에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분당구로 별도 분리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학군으로도 유명하고 대한민국 IT 중심 판교 테크노밸리도 바로 이 분당구에 있는 거죠. 분당구는 18개의 법정동하고 2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주거지역들이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동쪽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파트 임장 조금씩 랩업하러 출발합니다. 우리는 분당구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구미동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북쪽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떠날 겁니다. 즉, 이번 시간은 구미동이란 얘기죠. 구미동의 첫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신분당선 미금역에서 내렸는데요. 여기는 아임쪼랩 1편에서 다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거기에 바로 북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낮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임장을 하다가는 이 꽃다운 40대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아침 일찍 임장을 나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단지는 까치마을 건영입니다. 1995년 6월 준공이고요. 29년 차고 25개 동 540세대입니다. 여기는 타입이 나눠져 있긴 한데요. 거의 아주 미세한 차이로 전용 5구, 단일 평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용 5구 기준으로 매매 최고가는 22년 3월에 10억 3천만 원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년 12월에 6억 기록이 있습니다. 29년 차 구축 아파트 전용 5구가 10억대라니까 어마어마하죠. 역시 21년에 급격히 상승한 아파트 매매가의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 미금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30초입니다. 제대로 바로 코앞이죠. 단지를 남북으로 가르는 통로를 따라서 나오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길을 따라서 단지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건물보다 더 높은 나무들이 아주 멋들어지게 서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도 범상치 않죠. 사실 여기 원래 이름도 빌라, 그러니까 까치마을 건영 빌라였고요. 25개 모든 동이 4층짜리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색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아파트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인 걸로. 여기 쇼핑카트가 보이네요. 바로 인근에 2001 아울렛하고 킴스클럽이 있는데요. 입주민들이 거기서부터 끌고 오셨겠죠? 원칙적으로 쇼핑몰에서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될 텐데, 근데 사실 여기도 그렇고, 나중에 가볼 서현동 이곳저곳에서도 이게 종종 보이는 풍경입니다. 자, 우리는 아파트 임장하는 채널이니까, 여기 가출한 쇼핑카트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코멘트는 닥치고요. 조용한 아침이라 그러기도 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아파트라기보다는 어디 휴가지의 펜션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 2001 아울렛하고 킴스클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쇼핑도 가깝고 신분당선 미금역에서 강남역까지는 19분이면 도착해요. 엄청 빨리 가죠. 다만 초등학교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미금 초등학교 배정인데요. 도보로 큰 길도 하나 건너야 되고 약 13분 정도 거리라서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혼자 다니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리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까치마을 건영은요, 올해 2월인가에 기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빌라까지만 가능한 그런 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능한 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조만간 본격적으로 재건축 얘기 나오겠죠. 다음 단지로 가려는데 횡단보도까지 너무 멀어서 언제 가나 싶던 차에 지하 통로가 보여서 바로 슝 들어왔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나오는데 왠지 더 으스스한 기분이. 무서워.
다음 단지는 까치마을 금성백조입니다. 1995년 3월 준공, 역시 29년 차고요. 6개 동이고 112세대입니다. 방금 보고 온 단지하고 동일하게 모든 동이 4층이에요. 그리고 역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축 빌라, 아파트입니다. 두 가지 타입의 전용 5구 단일 평형이고요. 전용 5구 기준으로 매매 최고가는 21년 3월에 9억 5천만 원, 그리고 전세 최고가는 21년 1월에 5억 7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맞은편에는 빌라 주택들이 있고요. 건물의 외관과 입구 옆 세탁소 그리고 단지 배치도에서 풍기는 포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호, 이렇게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이 있네요. 직접 내려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입주민들의 얘기로는 동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이 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택배 기사님들 좀 힘드시겠어요. 매미가 너무 신나게 울어대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숨죽여 살다가 밖에 나와서 저렇게 한풀이 하듯 신나게 울어버리고 바로 죽어버리는 매미 팔자죠. 슬프다. 정말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지만 신분당선 미금역까지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이고 미금역 주변으로 상권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주변 환경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미금 초등학교까지는 큰 길 건너는 거 없이 도보 약 10분 정도 거리고요. 아파트 커뮤니티 보니까 좀 전에 보고 온 까치마을 건영 아파트하고 함께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운영해서 재건축 동의율 80%를 이미 넘은 것으로 보이네요. 기다리면 그날은 옵니다. 화이팅! 이어서 까치마을 롯데선경입니다. 1995년 7월 준공이고요. 역시 29년 차입니다. 16개 동 1124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2년 3월에 14억 9천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4월에 9억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롯데선경의 입구 쪽에는요. 이렇게 상가들이 쭉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단지로 들어서면 이렇게 레트로한 분당 지역 안내도 하고 단지 안내도가 있습니다. 몇 번 봤다고 이거 정겹네요. 그런데 단지 내에 들어오면서부터 까치하고 까마귀 울음소리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이게 까치가 많아서 까치마을인지 아니면 까치마을이라서 까치가 많은 건지. 단지 내부가 널찍널찍합니다. 답답하지 않고요. 단지 내부 관리도 깔끔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미금초등학교가 붙어 있어요. 단지 내부를 따라서 학교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초품화입니다. 오늘 시작한 까치마을 건영에서 금성백조 지나서 롯데선경까지 이렇게 쭉 오는 길이 바로 미금역에서 미금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롯데선경 단지 중심부 기준으로 미금역까지는 도보 10분 정도 거리고요. 오리역까지는 20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새로 교체한 걸로 보입니다. 단지 중간중간에 복도식 동이 보이는데요. 가장 작은 면적 세대인 51제곱미터는 복도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새소리를 들으면서 단지 내부를 둘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연스럽게 다음 단지까지 넘어와 버렸네요. 여기서 커트. 자연스럽게 이어서 까치마을 신원입니다. 1995년 8월 준공, 역시 29년 차고요. 14개 동 882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6월에 13억 6천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2년 7월에 7억 5천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걸어올 때는 어린이집을 보느라고 미처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이 어린이집 전까지가 까치마을 롯데선경 아파트고요. 요 경계를 넘어서 어린이집이 있는 이 구역부터 까치마을 신원 아파트입니다. 이 두 단지를 가르는 별도의 담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보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차량은 서로 왕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저 뒤에 동 사이로 보이는 독서실이 있는 저쪽이 미금역 상권입니다. 여기서는 미금역까지 약 5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예요. 미금역 상권에 바로 맞닿아 있고 미금 초등학교까지도 거의 초품화 수준으로 도보 5분 정도로 길 건너지 않고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미동 정자동 쪽에서는요.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차로 금방 갈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와, 여기는 동간격이 정말 넓네요. 정말 시원합니다. 지금 날씨가 흐려서 그렇지 맑은 날에는 정말 채광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까치인지 까마귀인지 새소리 정말 많이 들립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많이 돌아봐야 되는데 괜시리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다음은 까치마을 1단지 대우롯데성경입니다. 역시 1995년 11월 준공이고요. 16개 동이고 976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으로 매매 최고가가 22년 4월에 14억 3,500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2년 9월에 8억 기록이 있습니다. 동별로 키 차이가 꽤 나는 단지예요. 제일 작은 층수동은 9층짜리고요. 가장 높은 동은 25층까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지로 선정이 되었나 보네요. 그리고 이 다음에 갈 까치마을 2단지하고 통합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출범되었다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이렇게 단지 내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면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서 나름 이 통행량을 정리해주는 센스. 여기도 105동, 107동 두 개의 동은 가장 작은 평형으로 복도식이고요. 나머지는 계단식입니다. 그리고 동간거리도 상당하죠. 하늘이 참 많이 보이는 그런 단지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무궁화네요. 우리나라 국화인데 요즘은 무궁화꽃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어릴 적에는 초등학교 화단에 꼭 무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 사쿠라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죠.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미금초등학교까지는 길 하나 건너서 약 5분 거리고요. 미금역까지는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뭐 충분히 걸어 다닐 만한 그런 거리죠. 그리고 아까 보고 왔던 신혼 아파트도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아까 안쪽에서는 안 보였었는데.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2023년 거래 기준으로 미금역 주변 아파트들이 전용 5구, 84, 134 최고 거래가가 모두 까치마을 1단지라고 합니다. 다음 단지 찍으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과열돼서 전원이 나가버렸습니다. 배터리도 식힐 겸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생수 타임. 어느새부턴가 생수도 음료수도 이렇게 친환경으로 하나둘 이 소모품이 대체되는 추세가 있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럼 이어서 까치마을 주공 2단지로 가보겠습니다. 쪽문길이 맞닿아 있어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역시 1995년 4월 준공 29년 차고요. 9개 동 768세대예요. 전용 5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2년 5월에 10억 3,500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7월에 6억 9천 기록이 있습니다. 쪽문 쪽에는 이렇게 상가들하고 어린이집이 있고요. 여기는 전용 4구하고 5구 두 가지 타입이 있고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점점 까치마을 같지 않고요. 여기 매미마을 같아요. 매미 소리가 진정으로 그레이트 합니다. 재건축 등하고 관련해서 현수막 걸린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X배너가 세워져 있는 거 처음 봅니다. 하하. 회색빛 건물 사이에 핫핑크. 눈에 딱 띄네요. 여기 또 매미 한 마리가 눈앞에서 열심히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어릴 적 생각이 나는 정겨운 장면이 보이네요. 복도에서 이불 털기. 미금역까지는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라서 아주 가깝지는 않아요. 하지만 까치마을 주공 2단지의 최고 장점은요. 초, 중, 고, 품, 아입니다. 미금초등학교, 불곡중학교, 불곡고등학교 모두 단지하고 딱 붙어 있어요. 진짜 이 아파트에서 초중고를 다 다니면 12년 동안 세이브할 수 있는 통학 시간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렇게 아낀 시간만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까치마을은 다 돌아봤고요. 맞은편에 있는 하얀 마을 주공 5단지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8월 준공이고요. 7개 동 779세대입니다.
전용 3호에서 39제곱미터, 그러니까 15, 16평형대의 작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세대수가 많은 전용 3호 기준 매매 최고가가 21년 8월에 7억이고요. 전세 최고가는 22년 4월에 3억 2천이에요. 입구로 들어가면은 바로 앞에 어린이집 있고요. 하얀 마을이라고 읽었을 때의 어감이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오늘 임장하는 구미동의 아파트들이 대체적으로 동간격이 참 넓어요. 단지 내에서 이렇게 하늘이 많이 보이다니 요즘 신축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동간격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저는 이 캐스퍼 자동차만 보면요. 어렸을 때 봤던 꼬마 유령 캐스퍼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 삼촌 유령들 좀 무서웠었는데. 아무튼 여기 하얀마을 주공 5단지 아파트의 배정초등학교는 오리초등학교입니다. 후문 기준으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도보 3분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탄천과도 가깝고 탄천 건너편에 있는 구미중학교는 학업 성취도 96%의 뛰어난 학교입니다. 물론 여기서 구미중학교 가려면 좀 돌아가야 하지만요. 그리고 여긴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조금 애매해요. 미금역하고 오리역이 딱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 역까지 모두 도보 20분 정도 걸려요. 걸어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리죠. 대신 마을버스 타면은 10분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까치마을과 하얀마을을 돌아보았고 무지개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구미교에서 바라본 무지개마을 3, 4, 5단지 모습입니다. 다리 기준 오른쪽으로 보이는 단지가 3단지고 그 왼쪽으로 4단지, 5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무지개마을 4단지는요, 리모델링 공사 준비로 인해서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 세대가 다 퇴거해서 지금은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르고 그냥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버려진 단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조금만 관리 안 하면 금세 이렇게 풀과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네요. 역시 자연의 힘은 대단한 걸로. 무지개마을 4단지 주공 아파트의 기본 스펙은 1995년 6월 준공이고 5개 동이고 563세대인데요. 포스코 건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84세대가 증축되어서 총 647세대로 2023년, 그러니까 올해 8월 공사를 시작해서 2026년 10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용 4구와 전용 5구로 구성된 복도식 아파트였고요. 전용 5구 기준으로 매매 최고가는 21년 8월에 9억 6천, 그리고 전세 최고가는 21년 11월에 7억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하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아파트가 되니까 이 기록들은 허이 날아가는 걸로. 바로 옆에 있는 무지개마을 5단지 청구 아파트입니다. 1995년 7월 준공, 역시 29년 차고요. 13개 동이고 932세대입니다.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5월에 12억 4,500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2월에 7억 2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단지는 전용 5구는 복도식이고 전용 8호는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8사 아니고 8호가 맞습니다. 여기 5단지도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준비 중이네요. 오늘 구미동 아파트들 쭉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오늘 본 아파트들 전부 1995년도 준공, 그러니까 29년 차 된 아파트들이에요. 몇 개월이면 30년 차가 되는 아파트잖아요. 다들 재건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직 아침이라 그런지 단지 내부는 전체적으로 조용한 편인데요. 아까 까치마을 아파트들에서 느꼈던 그 넓은 동간거리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마신 생수통을 드디어 재활용 분리수거에 성공했습니다. 정문에서 약 100m 거리에, 그러니까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불곡초등학교가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공원도 있고 탄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남쪽에 있는 오리역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단지들이에요. 이 오리역까지 도보로 약 13분 정도 걸리고요. 참고로 오리역은 이 수인분당선이잖아요. 강남역까지는 1회 환승해서 약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무지개마을 3단지하고 2단지, 그리고 무지개마을 상권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상가들하고 학원가도 갖춰져 있어서요. 무지개마을의 항아리 상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임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배가 확 고파지네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왔습니다. 에어컨 시원하고 음식 맛있고 뭐 이게 천국이죠 뭐. 천국 다음은 무지개마을 3단지 신안건영입니다. 1996년 2월 준공, 28년차 12개동 964세대입니다. 드디어 한 살 어린 동생 찾았습니다. 29년차 아니고 28년차예요. 전용 8사 기준으로 매매 최고가는요. 21년 8월에 12억 8천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1년 1월에 7억 3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전체 세대 중에서 약 270세대 정도는 계단식이고 나머지는 조금 작은 평형으로 복도식입니다. 탄천 바로 옆이고요. 초등학교는 역시 5단지 청구아파트 앞에 있는 불곡초등학교 배정입니다. 도보로는 정문 기준 사거리를 하나 지나서 약 6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수인분당선 오리역까지는 후문 기준으로 도보 약 10분 정도 걸려서 충분히 걸어 다닐 만한 거리입니다. 또 그 옆에 하나로마트까지도 충분히 걸어서 왔다 갔다 할 거리고요. 차로도 5분이면 갈 수 있어서 장보기도 편한 그런 살기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아까 본 무지개마을 5단지보다는 동간격이 조금 더 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은 지하 주차장에서 동으로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후문 쪽으로 가면은 단지 내 유치원도 보이고요. 자, 날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이번에는 무지개마을 2단지 LG입니다. 역시 1995년 8월 준공이고요. 29년 차예요. 14개동 888세대 888입니다.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가 21년 5월 기준으로 11억 9천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20년 12월에 7억 8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어플이나 지도에는 LG 아파트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문주에는 GS 아파트, 그리고 외벽에는 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여기는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 4구만 150세대로 복도식이고요. 나머지는 계단식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구미초등학교 배정인데요. 사거리 하나 건너서 도보로 8분 정도 거리고 수인분당선 오리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지개마을 상권하고 오리역 상권을 모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예요. 임장 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단지 안내도를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평형과 세대수까지 나와 있는 단지 안내도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LG GS 자이 아파트의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무지개마을 1단지 대림입니다. 1995년 7월 준공이고요. 11개동이고 778세대입니다.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7월에 10억 4,500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2년 2월에 6억 7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입구에는 하얀 유치원이 있네요. 한울 킨더가르텐. 여러 타입 중에서 전용 4구의 150세대만 복도식이고 여기도 역시 나머지는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사이트에는 대림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구에는 이편한 세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미초등학교까지는 정문 기준으로 길 하나 건너서 도보 5분 정도 거리고요. 수인분당선 오리역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보 15분 정도가 매일 출퇴근으로 걸어 다닐 만한 거리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단지 내부도 깔끔하고 구축 아파트임에도 지하 주차장이 동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올해 연말에 승강기 교체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마을 상권에 바로 근접해 있어서요. 상권과 학원 접근도 좋고 구미중학교 학군인 것도 학부모님들에게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의 끝이 보입니다. 무지개마을 11단지 금강 아파트입니다. 1995년 9월 준공이고요. 3개동 216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9월에 10억 5천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똑같이 21년 9월에 6억 5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동이 3개밖에 없는 작은 단지인데 전용 4구하고 전용 8사가 딱 108세대씩이고요. 전용 4구는 복도식, 전용 8사는 계단식입니다. 해가 뜨니까 정말 덥네요. 여기서도 오리역까지는 도보 15분 정도 걸리고요. 구미초등학교까지는 거의 초품화 수준입니다. 길 건너지 않고 도보 3분 거리라서 매우 가까워요. 그리고 주변에 공원도 2개나 있고 등산로까지 가깝게 있습니다. 이런 한여름에는 누가 뭐래도 등산이 최고죠. 아주 그냥. 세대수는 적지만 위치와 주변 환경이 좋아서요. 거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여긴. 다만 재건축 관련해서는 아직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대신에 성남시 보조금으로 균열 보수 공사하고 제도장 공사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구미동 마지막 아파트입니다. 무지개마을 12단지 주공입니다. 최종 보스답게 긴 오르막길이 반겨줍니다. 경사로구나. 1995년 7월 준공이고요. 9개 동이고 905세대예요. 전용 49, 58, 59의 타입들이 있는데요. 가장 세대수가 많은 전용 59 기준으로 매매 최고가는 21년 8월에 7억 7천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년 12월에 4억 8천 기록이 있습니다. 계단식하고 복도식이 섞여 있고요. 단지 내에도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있고요. 여기 단지 안에 편의점도 있어요.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죠? 이런 날씨에 이사 정말 힘드시겠네요. 오리역까지는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고요. 구미초등학교도 정문 앞에 2차선 도로만 건너면 3분 거리입니다. 커뮤니티를 보니까 주차는 좀 힘든 것 같고요. 현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출범되어서 곧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성남시 분당구의 첫 임장지로 구미동 아파트들을 임장해 봤습니다. 분당구의 가장 남단이지만 그래도 분당은 분당이에요. 확실히 지난주까지 봤던 수지구에 비해서 연식 대비의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미동은요, 정말 거의 모든 단지가 29년 차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이슈가 있어서요, 한 10년 후에는 천지개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둘러본 아파트들 중에 여러분의 1등 단지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자신의 관점하고 그 이유를 글로 설명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아파트 임장력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땡큐. 끝!